안녕하세요. 찰나TV 기종민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찰나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기억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상철 교수의 독서, 심리학을 만나다, 이 책을 읽고 제 마음을 울리는 문장을 선택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인간이 기계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애플의 CEO 팀 쿡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현대의 독서는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독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어떤 정보의 객관화, 합리화, 어떤 이성적인 면을 찾으려는 것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지식을 추구하다 보니 어떤 객관적인, 합리적인 면은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개개인의 자유나 어떤 개개인의 특성을 표현하는 데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우리 일상생활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서 밥 먹고 어디 직장이나 어떤 사회에 나가서 하루를 보내고 또 들어와서 또 씻고 저녁 먹고 뉴스를 본다거나 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이런 어떤 일상에 돌아가는 패턴이 어떤 기계화되는 그런 패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개개인의 자율성이나 어떤 특성을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랄지 어떤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새벽 시간에 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런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이랄지 어떤 하고 싶은 방향, 살고 싶은 인생의 모습, 정체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나가면서 사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은 인간이 기계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모습을 어떤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 문장을 보면서 해봤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문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21세기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곧 독서가 된다. 유발 하라리는 과거에 책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얻었지만 이제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독서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제는 과거에 책을 통해 얻었던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다양한 활동들, 즉 게임이나 디지털이나 오디오 그리고 사진, TV, 영화, 비디오, 각종 네트워크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독서의 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게임하고 있으면 게임 그만하고 이제 공부해 우리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게임 속에서 그 게임의 캐릭터들하고 소통을 하고 어떤 교류하면서 자신의 어떤 생활을 어떤 가상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 속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어떤 향후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즉, 게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게임 그만해 이 말을 할 것이 아니고 게임도 미래의 새로운 어떤 자신의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새로운 활동이 독서가 된다는
이 새로운 시대의 프레임을 어떤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에 책을 통해서만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얻었던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곧 독서가 된다.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프레임을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이 문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제 인간의 지적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가 저물고 관계 속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활짝 열렸다. 주로 과거에는 어떤 지적 능력을 중요시하게 여겨서 책을 보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죠. 하지만 이러한 어떤 책을 통해서 그 해석을 통해서 그 저자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시대가 이제 아니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이 개개인들의 하나하나의 어떤 개성이나 특성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즉 개개인은 각자의 살아온 환경이나 어떤 생활 습관이 다르고 또 각자의 어떤 지적 그 능력이 다르고 또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다른데 그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적 지식만을 이렇게 습득하는 그런 독서가 아니고 개개인의 어떤 특성이나 어떤 개개인의 어떤 그 습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개개인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율하고 어떤 충돌을 서로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능력이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 지금 이 개개인들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살아온 그 생활 방식에서 그 감정에 어떤 상처가 쌓였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처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되새겨보면서 그런 원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에 대해 풀어주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그런 하나의 좋은 방향을 주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어떤 정보만을 이렇게 주입하는 식의 그런 지적 능력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각 개개인의 특성이나 개개인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율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 필요하다. 즉 어떤 인간 중심의 독서와 인간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 문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이제는 책과 더불어 세상을 읽어야 한다. 경험 읽기는 미래 독서의 핵심 활동이 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읽고 있습니다. 즉 날씨를 본다거나 어떤 다른 사람을 본다거나 환경을 본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다양한 세상 읽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날씨를 보면서 계절의 변화, 자연을 보면서 느낄 수 있고 또는 뭐 신문을 보면서 어떤 돌아가는 정황을 알 수가 있고 또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상황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우리는 세상 읽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책의 일률편적인 모습으로는 어떤 세상을 잘 알 수가 없고 이제는 각자 개개인이 자신에 맞는 그런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즉 나는 남과 어떻게 다르고 나는 어떻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조율하고 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이러한 각자 개개인의 문제는 각자 개개인이 어떤 답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미래 독서는 각자의 개개인의 어떤 삶에 대한 방향을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어떤 경험 읽기가 앞으로 핵심 활동이 될 것이다.
즉 나의 인생은 남과 다르고 그런 나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어떤 앞으로의 어떤 경험에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해 나가는 것이 자신의 어떤 독서의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이 문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미래의 독서는 인간의 무의식 영역을 탐색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이 빙산의 일각처럼 밖으로 나온 행동은 20%에 불과하지 않고 약 80%가 무의식의 영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독서는 이런 무의식의 영역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가 그 영역을 탐색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독서 패턴은 어린 시절에 경험에 의해서 독서 패턴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어린 시절에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어떤 감정의 상처를 받은 그런 것들이 쌓여서 독서 패턴이 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욕구와 관계라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욕구와 관계가 독서 패턴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즉 욕구는 어떤 집착과 포기가 있고 관계에는 밀착과 단절이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욕구는 어떤 집착에 가깝고 관계는 단절, 포기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각 개인의 독서 패턴을 알아봐서 거기에 맞는 어떤 통합적인 그 네 가지 욕구와 관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미래의 독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독서도 앞으로는 어떤 심리학의 영역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있구나. 그냥 책을 보고서 지식을 단순하게 습득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인간 중심의 독서, 그 사람의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어떤 갈등을 해결하고 또 문제를 조율하고 서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또 독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즉 미래의 독서는 어떤 인공지능의 시대에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고 어떤 관계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많은 것을 통합하고 포용하는 어떤 그런 독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독서 심리학을 만나다 책자 소개는 이번 시간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께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나TV 기종맨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